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식 티커로는 PLTR. 요즘 이 이름 정말 자주 접하게 되시죠? 네, 맞아요. 기술 파트너십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 얘기도 많고 또 주가 변동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네,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 매일경제 기사라든지 투자 분석,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걸 통해서요. 팔란티어를 둘러싼 최신 정보의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사업 확장 소식부터 볼까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 앤 컴퍼니란 손을 잡았다면서요? 이게 그냥 기술만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 베인이 이미 1,500명이 넘는 AI 전문가를 가진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그 강력한 AI 플랫폼이랑 베인의 기업 컨설팅 노하우, 이걸 쓰는 거죠. 아하. 팔란티어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거 실제 복잡한 기업 환경에 딱 맞춰서 판매하고 또 통합하는 데는 베인 같은 파트너의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 회사를 넘어서 기업들의 어떤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시장 공략에 이뤄서 금융 분야로도 확장하는군요. 그 미국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 페니메이와의 협력 소식이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페니메이, 이게 AI 기반 금융 보안 솔루션 개발에 같이 착수했다는 건데요. 금융 보안. 이게 팔란티어 영향력이 기존의 국방이나 공공 영역을 넘어서서 금융이라는 어떤 새로운 핵심 축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니메이 민영화 가능성 언급이랑 딱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 절묘했죠. 자료 보니까 페니메이 주가도 막 급등했고 페니메이 프레드맥 합산 가치가 1년 새에 5배나 늘어서 170억 달러. 엄청나네요. 이게 팔란티어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어떤 한복판에 팔란티어 기술이 딱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만약에 민영화가 진짜로 추진된다면? 네,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보안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의 가능성도 보이는데 동시에 팔란티어의 그 확실한 기반은 역시 국방, 정부 계약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이쪽에서도 최근에 또 큰 움직임이 있었죠? 아,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원래 대테러 작전 지원 이런 걸로 이미 명성을 쌓았고요. 최근에는 미 육군이랑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MSS라고 하죠. 이 계약을 8억 달러 정도 증액해서 총 13억 달러 규모로 키웠습니다. 이게 2029년까지 유효한 계약이에요. 와, 13억 달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타이탄, TITAN이라는 AI 기반 전술 시스템 도입 논의도 아주 뜨겁던데요. 네, 타이탄. 최대 150개 부대, 계약 규모는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요? 육해공군, 우주군 모든 센서랑 무기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 구상이랑 딱 연결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JADC2. 그래서 이 계약이 만약 현실화되면 팔란티어 입지는 훨씬 더 공고해지겠죠. 와, 3조 4천억 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네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도 아주 활발해요. 이튼벤스나 뱅가드 같은 큰 손들이 지분을 막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가드 성장 인덱스 VIGRX 같은 경우는 2,200만 주 이상 보유하게 됐고요. 2,200만 주? 또 뱅가드 메가캡 성장 인덱스 VMGAX는 지분율을 60% 넘게 확 늘렸어요. 와, 60%나요? 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주가 상승 기대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기술력이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기관들이 정말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 이런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기관들은 막 사들이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60달러까지 낮추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상반된 신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시장의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네. 우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아주 살짝 웃도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는 점. 기대만큼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예상 수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69배 수준이거든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 상당 부분이 정부 계약에서 오니까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예산 축소는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우려랑 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뭐랄까 정체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성장 동력이랑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있는데 동시에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팔란티어는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무기로 컨설팅, 금융 같은 새로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네, 동시에 기존의 그 강력한 국방 사업 기반은 더 강화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신뢰도 얻고 있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높은 가치 평가, 그리고 정부 정책 리스크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의 앞으로 행보는 이성장 잠재력이랑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잘 찾아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복잡한 데이터를 엮어서 의미를 찾아내는 이 능력이요. 국방이나 금융 말고 또 어떤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들의 기술이 다음에 뒤흔들 산업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